자, 10단원입니다. 공간 벡터의 성분과 내적. 공간 벡터의 성분과 내적. 공간 벡터의 성분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공간 벡터의 성분. 공간 벡터의 성분은요, 뭐 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뭐 A에 A1, A2, A3 이렇게 나타내서 A1을 그 X축,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가 X축, Y축, Z축의 공간 벡터라고 하면 이쪽 X방향이면서 길이가 1인 애를 E1 벡터라고 하거든요. E1 벡터. 그 다음에 뭐 Y방향이면서 길이가 1인 I를 또 E2 벡터. Z방향이면서 길이가 1인 애를 E3 벡터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 A1에 E1, A2에 E2, A3에 E3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1, 2, 3이야. 그럼 X방향으로 1, Y방향으로 2, Z방향으로 3만큼 오는 거니까 1개, 2개, 3개 하면은 이렇게 솟아있는 애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E1, E2, E3, X축, Y축, Z축 방향의 성분을 표시할 거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공간 벡터 성분의 성질을 봅시다. 공간 벡터의 성분의 성질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A라는 벡터가 있어요. 시점이 O고 종점이 A인 애가 A가 있는데요. 이거에서 O는요 0,0,0일 거고요. A는 A1, A2, A3겠죠. 이때 A 벡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A1, E1, A2, E2 위에서 했던 저거예요. A3, E3 방향이 될 겁니다.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 벡터를 A1, A2, A3 이렇게 나타낼 거야. A1, A2, A3 이렇게 나타낼 거야 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A라는 벡터가 A1, A2, A3고 B라는 벡터가 B1, B2, B3가 되고 이고 M이 실수일 때 첫 번째 A 벡터하고 B 벡터가 같다란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부 다 성분이 같아. A1, B1, A2, B2, A3, B3가 이렇게 다 같아야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개 다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A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저 세 개짜리에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죠.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에 루트 값을 씌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N배의 A 벡터는요, 전부 다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벡터끼리 더한다고요? 그러면 성분끼리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뺀다고요? 성분끼리 빼면 돼요. 이렇게 성분끼리 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더하고 빼는 거야. 뭐 실수배 하는 거야. 다 똑같은 이야기겠죠? 그러면 평면 벡터의 방향 코사인이 있는데요. 이게 약간
이런 거죠. 예를 들까요? 얘가 A1이고 얘가 뭐 A2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런 벡터가 A1, A2 이렇게 찍힌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러면 이 각도 알파가 있고 이 각도 베타가 있죠. 그쵸? 각이 두 개 나오잖아요. 이때 A1은 어떻게 나와요? A1은 A 벡터 크기의 코사인 알파 값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A2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벡터 값에 사인 알파 해도 되지만, 코사인 베타가 되겠죠. 요 길이가. 그죠? 그래서, A 방향 벡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A의 크기로 A를 나눈 게 그 방향인 거죠. 이해되셨죠? A 벡터가 있는데 A 벡터를 A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길이는 1이면서 방향은 그대로인 단위 벡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의 값인데요. 이거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A의 크기에 A1, A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 들어오죠, 안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A의 크기분의 A1, A의 크기분의 A2 이렇게 되죠. 얘는 뭐랑 같아요?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벡터의 방향 코사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평면 벡터의 방향 코사인을 보자. 평면 벡터의 방향 코사인은 0벡터가 아닌 평면 벡터 A가 있는데 얘가 뭐 A1, A2라 하죠. 그래서 방향 벡터가 X축, Y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뭐 이 얘기예요. 각각 알파, 베타라 하는 거죠. 영벡터 아닌 벡터가 있는데 이 A1, A2를 X축과 Y축의 양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 벡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뭐 나오겠어요? A1은 A 크기의 코사인 알파, A2는 A의 크기의 코사인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A 방향 단위 벡터, A 방향 단위 벡터는 뭐겠어요? 이거. 그래서 얘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향 코사인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방향 코사인이 되고요. 방향 코사인의 성질이 있습니다. 얘가 뭐랑 같아요? 사인 알파랑 같죠? 코사인 베타가 사인 알파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뭐 나오겠어요? 1 나오겠죠.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는 1이죠. 근데 코사인 제곱 베타가 결국엔 사인 제곱 알파잖아요.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면 1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공간에서는 뭐만 달라지겠어요? 그냥 축 하나만 더 들어오면 되죠. 그냥
X축, Y축, Z축에 관한 애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 벡터의 방향 코사인. 근데 얘는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X축, Z축, Y축으로 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0벡터 아닌 A에 대해서 얘가 A1, A2, A3 이것이 X축, Y축, Z축 X축, Y축, Z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 하죠. 첫 번째, A1은 A 벡터의 코사인 알파, A2는 A 벡터 크기의 코사인 베타, A3는 A의 크기의 코사인 감마가 되겠죠. 얘랑 달라지는 게 그냥 Z축 하나 더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A 방향 단위 벡터도 저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가 바로 방향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 코사인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가 바로 방향 코사인이 되고, 그러면 방향 코사인의 성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냥 9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 코사인 제곱 감마는 1이라는 성질을 만족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 B는요. 방향 B는 바로 코사인 알파 대 코사인 베타 대 코사인 감마인데 이게 바로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A1 대 A2 대 A3가 그대로 방향 벡터. 방향 B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공간 벡터의 내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서 두 벡터 A, B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하죠. 그래서 0부터 세타는 184이라 하면 A 내적 B 계산은 A 크기, B 크기의 코사인 세타 똑같죠. 근데 이게 0이거나 아니면 뭐 B가 0이면 뭐 A 내적 B는 당연히 0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A 내적 A 자기 자신 하면 그냥 원래 크기 2배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뭐 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달라질 건 없고 내적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A 벡터를 A1, A2, A3라 하고 B 벡터를 B1, B2, B3 하게 되면 A 내적 B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A1, B1, A2, B2, A3, B3의 곱의 합으로 나타냅니다.
두 개짜리는 했잖아요. 세 개짜리 뭐 다르겠어요?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 걸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 B의 크기에 A 내적 B가 되고 A 내적 B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A의 크기는 루트에 A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이거는 루트에 B1 제곱, B2 제곱, B3의 제곱을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짜리도 구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적의 기본 성질이요. 내적의 기본 성질은요. A, B, C가 공간 벡터이고 M이 실수일 때 첫 번째 A 내적 B는 B 내적 A와 같습니다. 교환법칙 성립해요. 내적 성립 안 할 것 같죠? 성립합니다.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뭔 차이예요?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MA의 내적 B나 뭐 A의 내적의 MB나 아니면 M의 A 내적 B나 다 똑같아. 실수배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합 성립합니다. B 더하기 C는 AB, AC가 성립해요. 그래서 교환, 실수배, 분배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거만 할 줄 아시면 일단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수직과 평행인 건 어떻게 알까요, 그러면? 둘이 수직이 되거나 평행이 되면 벡터끼리 무슨 관계가 생기겠어요? 이거 생각해 보면 되죠. A, B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90도 되면 무슨 관계 되겠어요? 내적하면 0. 0. 코사인 90도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간 벡터의 수직 조건과 평행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간 벡터의 수직 조건과 평행 조건인데 A 벡터는 0 벡터 아니고 B 벡터도 0 벡터는 아닐 때 A 벡터와 B 벡터가 수직이면 A 내적 B가 0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당연히 0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0 아닐 때 내적해서 0이 되면 얘네 수직이구나 라는 거고요. A 벡터랑 B 벡터랑 평행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적하면 그냥 크기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방향은 어디 방향일지 모르니까 뿔마 관계가 붙습니다. 반대 방향이어도 평행이긴 하잖아요, 벡터와. 그죠? 그러면 공간 벡터와 벡터의 수직 조건과 성분을 보면 A 벡터가 A1, A2, A3고 B 벡터가 B1, B2, B3겠죠? 그러면 이게 0벡터는 아니어야 돼요. 그죠? 더 아닐 때 뭐가 성립하겠어요? A 벡터와 B 벡터가 수직이면
A 내적 B가 0인데 A 내적 B가 0이라는 이야기는 뭐가 0이라는 거야? A1, B1, A2, B2, A3, B3가 0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단원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0단원 전체 내용이니까 일단 기본 문제 1번 한번 풀어볼래요?